자, 한의학에 대한 저의 비판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논리적인 반론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학고 유튜버 하나 고소하신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자, 저보고 가면 벗고 목소리 까고 얘기하라 라고 하는 한의사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제 팬이라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저는 유튜브 시작 이래로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고 개인의 인격을 모독한 적도 없으며 한의학에 대한 담담한 제 생각을 말해왔을 뿐이에요. 한의학에 하는 학문 자체를 비판해 온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의사들 커뮤니티에서 저를 고소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재밌는 건 영업방해죄라는 죄로 고소를 하겠대요.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면 분명히 고소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죄명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고소를 시전해서 신상을 터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이런 일들은 이전부터 종종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윽튜브 호진월드 채널도 영업방해죄라는 명목으로 한의사협회에서 고소를 했죠. 영업방해죄. 영업을 해야 되는데 방해를 받았다 이런 거죠. 한의사협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파워 유튜버들의 뒤에 의사협회가 있다는 내피셜로 의사협회 임원들까지 고소를 했어요. 물론 의사협회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상태고요. 이 정도면 진짜 고소왕 아닙니까? 과학중심연구원의 강석화 원장님은 한의사들의 고소로 벌금이 2,200만 원이나 되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건 강석화 원장님의 주장에 한의사들은 단 한마디도 논리적 반박은 못하고 그냥 고소만 날리고 있는 거죠. 한의사들의 고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2013년 기사에서도 한의학을 비판하는 의사가 고소당한 걸 알 수 있고 2015년 기사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비판을 하는 네티즌들이 줄줄이 고소를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구글에 한의사 고소로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징역형에 처해진 아나키 한의사도 불과 몇 달 전에 소아청소년의학과학 회장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징역형을 받을 만큼 잘못한 한의사도 일단 비판이 들어오면 비판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보는 거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죠. 한의사들은 이 말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맥으로 오장육부의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인신공격을 하고 양비론을 펼치며 신상이 드러날 경우 영업방해죄부터 명예훼손죄까지 걸어서 이런 질문에 대한 의지를 애초에 꺾어버리는 거죠. 한의학이 만약 논리의 영역에 있는 하나의 학문이라면 학문에 대한 비판에 대해 논리적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학문은 당연히 학문의 영역에서 사장되거나 적어도 반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틀린 걸 인정하고 고쳐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겠죠. 학문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고소로 대응을 하시는 건 학자로서의 태도도 아닐 뿐더러 요즘 같은 멀티채널 온라인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어떠한 영역이든 오래 묵은 잘못을 고치려면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작은 목소리지만 이 한의학이라는 학문에 대하여 용기를 내어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의사 선생님들에게 일체의 악감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의 입장보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공공선의 길이고 상위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제 생각을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일련의 행동이 한의사들에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 유감이지만 국민 건강권이 상위 가치고 이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된 치료를 통해서만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진맥을 비롯한 한의학의 비과학적인 부분은 국민 건강을 분명히 좀먹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된 치료로 한의학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